우선 그 전체적인 이제 경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그 선택형이 31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2문제. 그러니까 작년보다 문항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문항에서 17문제, 문법에서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범위는 네,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서는 여기 나는 오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프린트로. 근데 얘네 학기 초에 그 여선생님 반은 어디 나간다고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말 범위도 정해진 상태예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법은 저희 의문 변동이랑 문법 요소 다 들어가서 기말 때는 문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난이도는 상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저희 난이도 분석해 놨는데 문학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문법 부분에서 여기 다 난이도가 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배점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3.5점 네, 배점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문학은 네,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외부 지문 출제 안 한다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외부 지문은 대비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문법 부분은 여기 복합 적용형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 네,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문학에서 킬러 문항 이제 3.5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 작품에 대해서 다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요게 3.5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문법 부분이 이제 26번이 3.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가장 배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네, 의문변도 이제 교체, 그 다음에 첨가가 뭔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 이제 분석을 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7점으로 가장 이제 높은 문제 유형. 네, 배점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네,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킬러 문학인데 요게 사동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이제 사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이 요번에는 첨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동 표현 문제가 좀 가장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학교 그 진도 나가는 거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서술형 8점짜리 문항.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8점짜리 문항 낸다고. 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이제 기출 반영,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연습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부정 표현은 작년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선 반드시 출제될 확률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부정 표현은 꼭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가 4점, 8점짜리 이유는 여기 4점, 4점. 네,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가채점을 했을 텐데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서술형을 엄청 좀 까다롭게 이제 채점을 한다거나, 그리고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다 감점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가채점보다는 서술형이 이제 채점이 되고 나면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학교 가면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예고를 하셨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동이랑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은 이미 이제 프린트로 첨부될 것이다. 아예 학기 초에 예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암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준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기말 때는 서술형이 3문제 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또 2문제고 그 다음에 선택형이 이제 객관식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친구들이 뭐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국어시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조금 애초에 좀 어려웠던 작품이라 예, 좀 객관식 문제를 줄이고, 그리고 문학에서 되게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조금 첫 번째 교과서여서 그런지 되게 간단하게 조금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두 번째 교과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희 문제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테스트 볼 때는 저희는 이제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누적해서 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의문 변동으로 나갔으면 6회차까지 계속 의문 변동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기 확인은 저희가 클리닉 때 조금 하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는 계속 이제 서술형, 그다음 객관식.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로 계속 이제 연습을 좀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숙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좀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킬러 문항이 좀 8점짜리가 배점이 높아서 좀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이 앞에 시험지들은 아마 친구들 이제 시험지 가끔 이제 보셨거나 채점할 때 좀 확인을 하셨으니까 대략 이런 문제 유형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이 서술형, 아니, 문법 문제 이 부분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 뒷부분에. 그래서 배점이 좀 뒤에 27번부터 31번까지가 조금 배점이 높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요 서술형, 그리고 문학에서는 서술형 한 문제 나왔는데 걔는 이제 정말 시어의 의미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쉽게 쓰여진 시를 좀 많이 숙지했으면 충분히 네, 쓸 수 있는 네,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요런 이제 비교 문항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풀렸어요. 테스트랑. 그리고 저희가 뒷보 때 제가 다른 이제 문제보다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세 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 유형들, 네, 다 이제 배부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기말 때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기말 때 제가 아까 좀 전에 범위 다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기말 때도 네, 이런 문제 유형은 반드시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동, 제가 아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애초에 사동 표현은 프린트로 배부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동 표현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 있고 여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남자 선생님 반에서 장희수 선생님께서 나중에 요 프린트를 학교 프린트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가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난이도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요 지금 보기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념 여러 개 복합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제가 계속 막판에는 좀 많이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네.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아까 학교 프린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 이 보기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분동화, 뭐 역행동화 이거 구분하는 것들 있죠. 네, 그래서 보기가 이제 직접 모충도 요거 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기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아예 똑같진 않지만 이게 부정 표현 이제 연습을 시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8점짜리 네, 저희는 이렇게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암기 노트를 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말고 프린트로 엄청 많이, 그러니까 기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비 교과서를 이제 작년에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를 하셨고 원래 근데 중상고는 프린트를 되게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프린트가 더 많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낱장으로 이제 들고 다니게 하기 그래서 이제 아예 정리를 해서 제가 배부를 했거든요. 손글씨 써서. 네, 그래서 요거를 3회차 때 이제 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요런 부분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정말 생산량은 저희 객관식 선지에 나왔던 예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이라도 좀 읽게, 네, 제가 많이 좀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 이것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 고르는 문제가 이제 10번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시로 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조금 암기 확인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문제 유형으로 이제 대비를 정리를 했는데 문학은 이 정도 이제 연계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법은 거의 비슷한 문제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애초에 좀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줘가지고 친구들이 좀 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이제 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랑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거, 네, 요런 거, 네, 계속 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 이제 대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는 그래서 결론은 어려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외부 지문이 안 나온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외부 지문은 안 낸 거, 그리고 되게 참신한 문제 유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뭐 1번에 뭐 SNS 이용해서 뭐 시와 작성하고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가나 다라 이제 작품 비교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얼마만큼 풀고, 그 다음에 그 오답을 얼마만큼 하는지, 네, 그게 좀 이제 중요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 범위는 이제 문법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2학기 때 중세 문법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랑.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이제 중세국어 파트가 이제 문법 남았고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뭐 2학기 얘기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만 이제 좀 완벽하게 암기를 시키고, 그리고 뭐 중세국어는 워낙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좀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상고는 2학기 때 되게 시험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여름방학 때 예습을 안 하면 좀, 네, 문법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선 기말은 이제 그 문학이랑 이제 비문학만 범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가 이제 정해졌어, 이미. 그러니까 학기 초에 학교 선생님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아예 범위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때에는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부분을 하는데, 이제 문학은 교과서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뿌리 얘기.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교과서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필 하나를 어쨌든 빠뜨렸는데, 현대 수필 하나, 그리고 여기 현대시 하나.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시켜야 되고, 그래서 수필은 이제 현대 수필 하나, 그 위에는 참아서는 고전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전 수필 중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정된 작품들은요, 기존의 중상고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선정하신 작품이거든요. 제가 중상고 오래 했지만, 네, 기존에 이 광화문 요 시랑, 그 다음에 파수꾼, 참아서 이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파수꾼이랑 참화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은 좀 상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작품이라, 그러니까 1회차부터 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조금 상징적인 거, 막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희곡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수꾼 요 희곡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누적 시험을 보기 때문에 6회차까지 좀 완벽하게 네, 마스터 할 거고, 그리고 요 참화설도 좀 고전수필이라,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옥설 고전수필이 있었는데 걔는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 참화설은 조금 이해해야 될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여기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 얘랑 그 다음에 이거는 야생동물 반려동물이 아니다. 이거는 비상교과서에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근데 비문학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어휘 이제 네, 내용 파악시키고, 그리고 타당성과 관련된 이제 지문이기 때문에 이 논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주장이고 어디가 근거인지 이런 것부터 다 파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기말 분석은 이제 대비는 이제 방향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학은 이 파수꾼이랑 참화설이 어려울 것이고, 네, 그리고 얘네 현대시는 비교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내용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부분이 주장과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딱딱 떨어지게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 프린트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또 모의고사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딱 완전히 정해진 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또 비문학을 이제 또 추가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막 경제 막 부동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거 막
프린트 주셔가지고, 네, 시험 문제 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또 이제 중간고사 때랑 다른 방향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파수꾼은 네, 많이 좀 외워야 되는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 되게 시킬 거고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암기 확인할 거 확인하고 OX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비문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어디가 중심 내용이고, 네, 그래서 중상고에 출제되는 비문학 문제 유형에 맞게 대비를 할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25년도 작년 기말고사 네, 문제 유형이거든요. 제가 이 프린트에는 안 넣어놨는데, 네, 보시면 거의 근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문학이지만, 네, 뭐, 이렇게 같은 의미, 어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자의 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 그래서 보기 이용해서 문제 많이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일수록 좀 암기도 암기지만 좀 문제 푸는 연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 또 변형된 선지 이런 것들 좀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근데 보기에 또 이렇게 다른 네, 지문 이용해서 이제 문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되게 좀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파트 중에 네, 하나예요. 저 문법은 또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네, 이 비문학은 선지가 또 많이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가나 두 작품 비교하는 거 있죠. 이거는 거의 필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서술형은 네, 이렇게 조건, 네, 6점짜리 이렇게 이제 작년엔 총 3문제 났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 또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문학도 보기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조금 요번에도 좀 외부 질문을 내실지 안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2, 3, 4, 5번에 표현 방법 비슷한 거 고르라거나, 그 다음에 주제 비슷한 거 고르라거나, 이런 문제 유형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말 대비는요, 우선 기본 교재,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랑 똑같이 이제 기본 교재 배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후에 이제 빈칸으로 이제 암기 확인하고 OX 네, 연습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당연히 배부되고, 그 다음에 4회차 때 제가 서술형 대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범위 따로 이렇게 계속 저희는 이제 전 범위를 가지고 연습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암기 노트, 그리고 그 통영, 네, 문제 이제 유형 반영되어 있는 모의고사, 네, 그거 배부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제가 객관식이랑 이제 서술형 매시간 이제 누적 범위. 그러니까 1회차 배운 거 2회차 시험 보고, 3회차는 1, 2회차 내용이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전범위 다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클리닉 때는 저는 이거를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은 이제 학교 문제 유형으로 보고요. 그리고 클리닉 때 OX, 그러니까 클리닉 자료를 따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이제 암기 내용 확인하고, 네, 요 과정이 근데 비문하고 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거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네, 저희 이제 진행 방식이고요. 클리닉은 제가 다 직접을 할 거고, 그리고 네, 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수업은 화요일이랑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뭐 이제 기말을 이제 잘 봐야지 1학기가 이제 좀 마무리 되니까 기말은 이제 성적 더 많이 올리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비문학이랑 이제 문학 네, 그거 좀 친구들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내용 숙지 네, 거기 좀 많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술형도 감점이 안 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서술형 대비 네, 그리고 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네, 그렇게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